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좀 멀리 왔어요. 저희가 빗속을 뚫고 용인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하이파이 매니아라는 곳입니다. 여기 온 이유는 저희 양쪽에 보이는 이 스피커, 이 스피커를 리뷰해보러 왔는데요. 호은 스피커예요, 보시다시피. 근데 호은 스피커라고 하면은 일단 직진성이 굉장히 좋고, 그렇죠. 상당히 멀리까지 소리를 내보내기 위해서 원래 개발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 입 같은 게 사람의 입이 혼이에요. 혼 같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플레이인지 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목소리를 멀리 어떤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을 때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이 손 모양을 혼과 비교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혼 하면은 옛날부터도 사실 많은 여러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고대 그리스에서 오는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네. 민주주의가 탄생한 뭐 여러 가지 토의와 뭐 그리고 막 강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 원형 경기장도 보면은 이게 혼 구조입니다.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 없이도 그 강연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이 목소리가 그 맨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관중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이크 없이도 멀리까지도 소리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혼 구조로 설계된 거라고 합니다. 음악을 재생하는 쪽, 오디오 쪽에서는 혼이 어떻게 활용되었냐. 저는 딱 저게 생각나요. 웨스턴 일렉트릭. 그렇죠. 그다음 뭐 JBL. 상당히 많죠. 그렇죠. 웨스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셀로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벌집 모양으로 이제 그 혼을 좀 나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독일 아방가르드나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오데온도 이제 독일 브랜드인데요. 얘네는 혼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웨스턴 일렉트릭이나 뭐 다른 브랜드의 어떤 그 멀티셀 혼하고는 완전 다른데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수함수로 늘어나는 그런 맞아요. 혼 모양이고, 옆에서 봤을 때 얘는 나팔꽃처럼 쫙 펴지는 스페리컬 혼 타입으로 해갖고 서로 이제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기는 한데, 지금 살아남은 거는 거의 스페리컬 혼 타입이 이제 살아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호은 스피커를 잘 만드는 메이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그 혼의 어떤 장인들이 만드는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오데온이라는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오데온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김편님, 오데온의 좀 역사 어떻게 될까요? 좀 찾아봤더니요, 생각 이상으로 좀 일찍 설립이 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1987년에 그 악셀 게르스도르프라는 엔지니어가 ARS라는 회사를 일단 차려갖고 타 브랜드의 좀 스피커 납품을 하다가 90년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작나무 합판으로 혼을 만든 거예요. 스페리컬 혼을. 그렇게 해서 기술력을 축적을 한 다음에 1993년에 오데온 오디오라는 브랜드로 자기 자신의 완성형 스피커를 이제 계속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1993년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벌써 30년이 넘은 그런 혼 스피커 전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근데 가장 외관상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봤던 그 혼들은 뭐 수지라든가 이런 계열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얘는 딱 나무예요, 나무. 보기만 해도 좀 따뜻한 감성이 돋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작나무 버치라고 있잖아요, 버치. 자작나무를 이제 적정해서 이제 합판을 만든 다음에 그 합판을 통으로 깎아서 이 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그 결이 아주 자연스럽게 좀 살아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자작나무 합판 이런 것들도 아주 세심하게 선별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말 공들여서 만든 수공의 명품 같은 그런 이미지가 딱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헬릭스라는 모델이에요. 헬릭스 전반적으로 보면은
디자인이 아주 멋있어요. 네, 멋있고 일단은 인클로저 자체가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베이스 우퍼 쪽을 이제 분리를 해놓은 그런 형태고요. 아무래도 저역 쪽이 이제 작동을 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유닛이 움직이면 진동이 많이 이제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중고역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챔버 자체를 분리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3웨이 스피커고요. 위에서 보면은 위에 트위터,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베이스 우퍼. 위에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는 이제 앞에 혼을, 그렇죠. 널찍한 혼을 달아놓은 구조고, 맨 밑에 있는 우퍼는 일반적인 다이내믹 드라이버 우퍼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포트가 이제 뭐 대부분 뒤나 앞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뚫려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바닥면에, 그렇죠. 바닥면에 뚫려 있는 구조고요. 그러면은 각 유닛은 어떻게 설계했을까 좀 궁금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트위터는 어떤? 그렇죠. 트위터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딱 원칙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컴프레션 드라이버 대신에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국내에서 이제 그 스님이 하시는 그 C-웨이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그렇죠. 쓰고, 그렇게 제작사마다 딱 원칙이 있는데, 얘네는 소프트 돔 트위터를 써서 혼을 붙인 경우도 있고, 컴프레션 드라이버에서 혼을 붙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3웨이 모델들은 전부 다 컴프레션 드라이버에다 혼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인치 컴프레션 드라이버에다가 13cm 그 자작나무 적층 합판 혼을 단 좀 구조인 거죠. 미드레인지 쪽으로 내려가면은 미드레인지 이게 보니까 셀룰로스 그렇죠. 페이퍼, 그 진동판을 쓴 유닛을 사용하고 있고, 미드레인지의 혼이 트위터 쪽 혼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죠. 42cm씩 나오고요. 그러니까 일반 콘형이라기보다 단면을 보면은 나팔꽃 모양으로, 그러니까 출구는 좀 넓은데 그 안에서 보면은 나가다가 좁아지다 확 넓어지는 그러니까 나팔꽃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콘은 그냥 처음부터 똑같은 각도로 퍼지잖아요. 그래갖고 얘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반 그 원추형 타입의 콘은 분할 진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점하고 뭐 위치에 따라서 진동하는 폭이 다르다. 그러면 결국 음이 왜곡돼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나팔꽃 모양의 콘 드라이버를 쓰면은 그러니까 저역 하한, 그러니까 우포와 만날 때 상당히 거의 24dB 정도로 급격하게 컷오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이 좀 더 깔끔하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드라이버 자체로 이렇게 컷오프를 쉽게 할 수 있으면은 이득이 뭐냐면은 전기 크로스오버를 좀 더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크로스오버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고, 투입되는 부품 대비 그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이 오데온이 지금 이 혼으로만 좀 알려져 있는데, 이 드라이버, 특히 미드레인지 드라이버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크로스오버 쪽도 아까 그런 뭐 설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점이 있기도 한데, 크로스오버 뭐 부품, 소자 같은 측면들도 보면 굉장히 좋은 부품들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위막 컨덴서라든가 아니면 뭐 문드로프의 코일 뭐 이런 것도 사용했고, 그 각각의 부품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포인트 투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호 손실이나 왜곡 이런 거를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안에 내부 배선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OFC를 사용하는데, 또 고역 쪽에는 뭐 7N, 7N의 단결정, 동선을 좀 사용하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 이렇게 요소에 보면은 이게 보기에는 뭐 혼 스피커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빈티지 스타일의 레트로 감성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내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하이엔드 오디오 이게 설계하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것과 실제 설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격차가 있다. 정말 하이엔드 혼 스피커를 제대로 만들려는 정말 좀 고수의 손길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3웨이가 되면서 모델이 이렇게 첨탑 위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그래갖고 이 정제파, 내부 정제파를 줄이는 것도 인클로저 디자인으로 완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디자인으로 해결을 하면은, 내부 정제파를 해결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 안에 흡음재를 덜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흡음을 안 해도 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손실이 없고 왜곡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3웨이에서는 좀 더 얘네들이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에 정말 그 여러 가지 어쿠스틱 음향부터 뭐 전기 신호의 전달, 그리고 전체 그 유닛의 어떤 구성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 목표 소실점을 위해서 모든 갖고 있는 역량들을 다 집중한 것 같은 집중을 하고 그런 그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예, 그리고 또 3웨이에서는 이제 이 저역대는 지금 10인치 그렇죠. 그러니까 콘용 드라이버가 이제 일반 드라이버가 이제 사용이 됐는데요. 이 위에 모델 젠포라는 모델은 13인치 우퍼를 썼고 플래그십 카네기는 15인치 정말 대형 콘 우퍼를 썼죠. 네, 그리고 이 헬릭스 스피커의 어떤 스펙 참고할 만한 부분인데요. 공식 임피던스는 8옴이고 그 다음에 감도는 94dB 정도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들과 비교해 볼 때는 꽤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 주파수 재생 대역은 최저 30Hz, 딥베이스죠. 낮은 저역,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26kHz 높은 고역 이상 초고역까지 모두 재생하는 플레인지급 스피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뭔가 참고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도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저역 쪽에 이제 끊는 그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450Hz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역, 트위터 바로 밑에서 끊는 거는 2.6kHz였고요. 지금 이 5인치 드라이버와 42cm 혼 조합이 상당히 광대역을 지금 커버하는 그러니까 핵심 중역대를 포함해서 그런 이 크로스오버 설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데온의 헬릭스 전체적인 스펙과 설계는 좀 알아봤고요. 이제 실제 음악을 좀 들어보면서 음질적인 성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스템은 이제 저희가 여기 출장을 왔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시스템으로 제품을 테스트를 했어요. 그 앰프는 노르마, 이탈리아의 앰프 브랜드죠. 노르마의 인티 앰프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스 기기로는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핫하죠. 핫한 하이파이 로즈의 RS150 이 제품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평소처럼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처음 들으신 곡은 호프 앙상블의 곡인데요. 저는 이거 뭐 오디오 테스트할 때 상당히 많이 들어보고 했던 곡인데, 혹시 저는 그 오데온이라는 브랜드보다 이게 혼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처음 이제 딱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혼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뭐 그 약간 귀를 찌를 수 있고 가까이서 들었을 때, 그리고 굉장히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곡 들어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혼에 대한 좀 선입견이 많이 깨질 것 같아요. 소리가 정말 뭐랄까요, 낭낭하고요. 그리고 되게 따뜻합니다. 여기서 뭐 사람 뭐 육성 보컬이라든가 뭐 피아노라든가 여러 가지 악기들이 굉장히 따뜻하면서 근데 아주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려요. 입체감도 또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혼에 대한 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음들이 되게 예뻤어요. 되게 이제 좀 달콤한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좀 해상력이
생각 이상으로 높았다. 아, 그러니까 혼 스피커 하면 그냥 에너지 쪽에 좀 올인해서 그렇죠. 해상력은 대충 좀 뭉개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얘는 그런 거 없이 딱 밸런스, 그 에너지하고 해상력 디테일이 예. 딱 밸런스를 맞춰갖고 지금 이 곡에서는 이게 진짜 혼 스피커 소리가? 아, 네. 그리고 이 사이즈에서도 이렇게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소리가 나오면은 예. 일반 가정집에서는 최적의, 그리고 우퍼도 그렇죠. 지금 10인치잖아요. 근데 맞아요. 위에 13인치, 15인치 가면 상당히 컨트롤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마지노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곡 좀 리드미컬한 곡으로, 재즈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 곡은 아트페퍼의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곡은 어떻게든 뭐 리듬, 페이스 앤 타이밍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곡인데 저는 그 우퍼 있잖아요. 우퍼 쪽이 10인치면은 상당히 큰 유닛이에요. 요즘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들에서 웬만한 대형기 아니면 10인치까지 잘 안 쓰잖아요. 저역이 반응이 느리거나 이런 거 정말 없고요. 그리고 뭐 과장되고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담백하게. 네. 스피커 생긴 거나 뭐 인클로저의 뭐 사이즈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굉장히 단정하게 재생이 돼서 맞아요. 이거는 혼 스피커 하면은 굉장히 좀 큰 공간에서 막 멀리서 이렇게 감상해야 되는 그런 스피커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안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작은 방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곡에서는 딱 이게 무대가 탁 트인 느낌이 들었고요. 네. 초반에 이제 뭐 저기 드럼하고 베이스가 이제 오른쪽에서 등장하다가 그렇죠. 색스폰이 그러니까 여기서 딱 봤을 때 왼쪽에서 딱 등장했을 때 그 네. 에너지감이 아주 말쑥하게 나오잖아요. 네. 깨끗하게 그 힘있게 요럴 때 혼의 한 방이 있다. 역시 혼은 혼악기에 좋긴 하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런 브라스 네. 악기에서 네. 정말 찰떡궁합을 보이면서도 그 선을 또 안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브라스가 압도를 해버리면 예. 뭐 리듬 악기, 뭐 베이스 이런 게 묻힐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딱 밸런스를 막 맞춰서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고서 튜닝을 정말 잘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얘가 지금 헬릭스가 처음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1년에 넘버 28서부터 올라가거든요. 버전이 이제 몇 가지 그렇죠. 버전이 그러다 있죠. 이제 S2 나오고 예. SE 스페셜 에디션 나왔다가 지금 2020년 최근에 네. 이제 그 헬릭스라는 이름을 아예 바꾼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저역의 과잉 같은 거를 좀 덜어낸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대역 밸런스에 좀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망의 마지막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스코틀랜드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곡인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입니다. 저는 이런 대편성 교향곡에서 항상 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저역 쪽의 해상도나 각 악기들의 정의감, 뭐 분리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이 스피커가 아주 뭐 요즘 현대 하이엔드 뭐 매지코니 뭐 이런 것들처럼 악기들을 막 점점점점 이렇게 쫙 펼쳐주는 이런 해석을 보이는 스피커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악기들 사이사이에 숨쉴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그리고 음색이 기본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대편성을 들어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면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피아노 협주곡, 대편성곡에서 자칫 이 42cm 혼하고 10인치 우퍼가 좀 청자를 압도하면 어떨까 좀 걱정을 했는데, 네. 이 공간이 좀 이제 제법 넓잖아요. 뭐 그런 공간 덕분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자제할 줄 아는, 그러면서 시원시원하면서도 해상력을 딱 유지하는, 그러니까 절묘하게 그 포인트를 잘 지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곡에서 또 마지막으로 느낀 거는 무대가 앞이 되게 투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자작나무 혼이고 그러면 이 어떤 우드의 어떤 우드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막이 끼고 불투명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 줄 알았는데, 답답한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무대감이 의외로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여기서도 이제 중간에 피아노 딱 나왔을 때 들어보면 소리가 자신의 그 착색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있죠. 예뻐요. 근데 아주 예쁘고 손에 이렇게 잡고 싶은. 특히 이 곡에서는 그 피아노 그 독주 그때 그 몽울몽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되게 예쁘게 맺혀지는 거 보고서 이거 좀 매력이다. 얘만의 매력이다. 느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5대5의 스피커 헬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혼 스피커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뭐 굉장히 혼만 이제 추구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5대5 스피커 한번 들어보시면 혼에 대한 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스피커를 거실에다 놓으면은 약간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되게 하나하나가 되게 쾌적하게, 상쾌하게 좀 저한테 다가왔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뭐 이제 해상력이라든지, 그리고 음이 좀 약하거나 뭐 이렇게 야유 있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또 이게 94dB이나 되고, 그러니까 감도가 높으니까 앰프 선택폭도 넓고, 이것저것 좀 따져 볼수록 조금 볼매? 약간 그런 느낌의 스피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